뭐냐면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문자가 2개 이상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쌤 한번 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식이 x 플러스 y는 3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식이 x 마이너스 y는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방정식 맞죠? 왜냐면 x도 있고 는도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중요할 게 뭐냐면요. 문자가 2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xy 문자 2개 있죠? 그럼 뭐라 합니까? 우리는 연립 방정식을 합니다. 자, 여러분 문자가 2개 있으면요. 기억하세요. 반드시 식도 2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해갑니까? 반드시 문자의 개수하고 뭐가 같아야 된다? 네, 식의 개수가 반드시 같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얘를 어떻게 푸냐면요. 두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혹은 대입시켜 풀 수 있습니다. 쌤이 한번 이 식과 이 식 한번 더해볼게요. 여러분 식과 식 더하는 거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x하고 x 더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 나오죠? 2x가 나오죠. 맞나요? 플러스 y 마이너스 y 더하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사라지죠? 네, 사라지고요. 더하면 얼마입니까? 3 더하기 1은 4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할 게 뭐냐면요. 이 는을 사이에 두고 자 3과 1을 더했기 때문에 4가 나왔죠? 반드시 는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여러분 그럼 x는 얼마 나옵니까? x는 2가 나오겠죠? 그럼 x는 2죠? 그럼 y는 얼마일까요? 2 더하기 y가 3이니까 y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 빼기 1은 얼마입니까? 정말 1이 나오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해를 구한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당연히 해가 몇 개 나올까요? 당연히 2개 나오죠? 맞습니까? 연립방정식은 그래서 x가 무엇인지, 얘를 만들어가면 y가 무엇인지 구하는 거고요. 얘 x, y는 이 두 식에 다 넣어서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립방정식 풀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문자를 하나씩, 그쵸? 문자를 한 개씩 없앤다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문자를 반드시 한 개씩 없앤다는 겁니다. 문자를 x를 없애든 y를 없애든 여러분 마음인데요. 반드시 하나를 정했으면요. 여러분이 정한 것이 더 이상 문제 안 나올 때까지 계속 연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중이 떠중이로 막 이번에는 x를 없애고 다음에는 y를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식 같은 걸 풀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연립방정식은 문자의 개수하고 식의 개수가 같아야 되고요. 문자를 한 개씩 없앤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자, 이번엔요, x 더하기 2y가 5라고 치고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선생님이 얘를 2x 더하기 y가 8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식을 아무리 더하거나 빼도 어때요? 안 됩니다. 왜냐면은, 아까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서 식들이 더했죠. 맞습니까? 그럼 어때요? y가 사라졌죠. 근데 얘는 아무리 더하고 빼도 문자가 절대 y의 x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반드시 여기서 뭘 했냐면요. 네, 반드시 여기서 x나 y를 없애기 위해서 식의 개수 있죠? 네, 개수를 같게 해야 합니다. 같게 해야 합니다. 이해합니까? 자, 그럼 누가 없앨까요? 한번 정해볼까요? 네, 선생님은 왜냐면 x를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x의 개수는 이제 2죠. 맞습니까? 여기는 1이죠. 그거 말입니까? 여기도 1로 맞추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양변 전부 다 1을 곱한 거니까 얘는 2가 되고 여기 2는 뭐가 됩니까? 4가 되고요. 맞습니까? 여기는 5는 얼마 나오죠? 10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식과 똑같은 식이죠? 자, 이제 뭐합니까? 이 식을 이번에 빼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더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까 같은 경우에 더했을 때 y가 사라졌죠? 이 식은 빼야지 x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빼면 얼마 나옵니까? 이 x 사라지고 얼마 나오죠? 4y 빼기 y죠. 여러분 보호 조심하세요. 더하기 y를 뺐으니까 얘는 3y가 나오겠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10 빼기 8은 얼마죠? 2가 되겠죠? 그래서 y는 얼마 나오냐? 분수가 나오냐? y는 3분의 2라는 식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절대로 일방정식 y만 구하면 안 되죠? x, y 다 구하는 겁니다. 자, y 한번 넣을까요, 여러분? y를 어디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이 이번에 한번 여기다가 3분의 1은 넣어보죠. 여러분 이왕 하는 거 통을 한번 해볼까요? 얘 8이라는 건 얼마입니까? 3분의 24가 되겠죠? 그럼 넘기면 얼마죠?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요. 얘는 3분의 22가 되죠. 그럼 2x는 3분의 20이니까 x는 얼마 나옵니까? 3분의 10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립방정식 풀었고요.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더하거나 빼는 방법은 뭐냐면요. 외우시기 바랍니다. 얘는요. 가감법이라고 합니다. 가감법은 뭐냐면요. 거할까? 네, 혹은 뭡니까? 뺄감 해가지고 더하거나 빼서 문자 하나를 반드시 없앤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더하거나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더하거나 뺍니까? 네, 문자를 하나 없애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혹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볼까요? x 더하기 y는 10이고요. 자, 볼까요? 한번. 2x 더하기 3y는 15라는 식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얘도 가방법을 하지 않고요. 한번 식을 다르게 바꿔볼게요. 여러분, 선생님 여기서 y는 이라는 식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어떻습니까? x를 넘기니까 얘는 7-x.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y는 7-x는 뭡니까? 여기 식을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어떻게 대입시키느냐? 여러분 보세요. 2x는 그냥 쓰시고요. 3에다가 y 값을 치시고 맹 식을 쓰는데 이번엔 y 대신에 뭘 쓴다고요? 7-x를 쓰겠습니다. 가능하죠? 왜?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죠? 그럼 뭡니까? y 대신에 7-x를 써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더하면 얼마입니까? 얘가 2x 더하기 21이 되고요. 맞습니까? 정리하니까 조심하세요. 곱하기죠. 마이너스 3x는 15가 나오죠. 맞나요?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2x 빼기 3x는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얘 넘기니까 15 빼기 20이니까 마이너스 6이 나오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x는 6이 나오겠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x가 6이면 어떻게 합니까? x가 6을 어디에 넣으면 되죠? 여기 한번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y는 7 빼기 6이니까 y는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여러분, 얘는 아까는 다르게 풀었죠? 이렇게 푸는 방식이 뭐라 하면요. 자, y는 바꿔서 우리가 대입을 시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이해갑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이 기본적인 푸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연립방정식은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자가 2개 이상입니다. 보통 2개죠.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합니까? 2개 필요하고요. 만약에 문자가 3개면 뭡니까? 식도 3개 필요합니다. 그리고 식을 더하거나 뺄 수 있죠. 혹은 대입시킬 수 있습니다. 방법은 2가지겠죠. 가관법, 대입법. 하지만 이 목적이 다 뭐라고요? 왜 이거 빼고 더하고 대입시킨다고요? 네, 하나죠. 뭡니까? 네, 문자를 하나씩 없애기 위한 겁니다. 만약에 x, y, z가 있으면은 먼저 z를 없애고 그 다음에 y를 없애고 어떻죠? x가 얼마인지 알 수 있죠. 그 다음 다시 y, z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연립방정식이 항상 해를 가지는 건 아닙니다. 가끔씩은요, 해를 안 가지거나 아니면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특수한 해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조금 어렵고 시험 잘 나오는데요. 시험 왜 잘 나올까요? 어려우니까 잘 나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해보죠. 자, 이번에는요, 특수한 해를 가지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특수한 해, 연립방정식이죠. 자, 그럼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x 더하기 y는 1인데요. 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 두 개죠? 연립방정식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 2x 더하기 2y는 2라는 식을 써보겠습니다. 그럼 식이 두 개죠? 자, 풀 수 있습니까? 문자 두 개, 식 두 개 풀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가관법만 풀어보죠. 선생님이 이거 보니까 문자의 개수가 좀 다르죠? 여기다가 1을 곱하겠습니다. 가능하죠? 1을 곱할게요. 그럼 1 곱하기 1은 뭡니까? 2가 되겠죠. 그 다음 뭡니까? 두 식을 당연히 뭐야 되죠? 더하면 안 되겠죠? 빼겠습니다. 그럼 2x 빼기 2x는 얼마입니까? 0 나오죠? 자, 2y 빼기 2y 0 나옵니다. 그리고 2 빼기는 0 나오죠? 그럼 여러분 결론이 좀 이상하죠? 0 더하기 0은 0이라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거 일단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0 더하기 당연히 0이죠. 그런데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 의미라는 것은 x가 얼마냐, y가 얼마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 0은 0이다, 1은 1이다, 1은 2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x가 얼마라고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는 잘 보면요. 눈치가 하시는 알겠지만 좀 잘못된 식입니다. 왜냐? x 더하기 y가 1이거나 ax 더하기 2y가 2거나 사실 어때요? 똑같은 식이에요. 맞습니까? 같은 식이죠. 이런 같은 식의 뜻이 뭐냐면요. 이것은 별로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 말을 다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요. 이 식이 뭡니까? 반드시 서로 다른 식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종류의 식이 아니에요. 약간만 모양을 변형한 식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식이어야 되는데 아까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식이 두 개인데 사실은 어때요? 하나의 식을 준 거랑 같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결국에는 아까 그 문제는요. 그냥 이걸 풀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풀어는 거 어떻습니까? 만약에 x가 0이라면 y는 1이 나오죠. x가 1이면 y는 0 나오고요. x가 2면 마이너스 1. 끝이 없어. 맞습니까? 끝이 없다. 그럼 여러분 얘는 뭡니까? 해가 어떻죠? 얘는요. 해가 뭐라고 합니까? 얘는 아주 큰 x, y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연립방정식은 보통은 뭡니까? 연립방정식 보통은 해는 어떻게 나오죠? 한 쌍이 나와요. 이게 정상입니다. 맞습니까? x 하나, y 하나. 맞나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또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는 뭐냐면요. 이런 경우입니다. x 더하기 y가 1인데요. 이번엔요. x 더하기 y가 2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시간 빼볼까 한번? 빼니까 얼마입니까? x 빼기 x는 0이고요. y 빼기 y도 0이고요. 1 빼기 2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결론은 0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0이 어떻게 마이너스 1일 수 있습니까? 이건 어때요? 100% 틀린 말이죠. 그럼 결론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선생님 말했죠. 연립방정식 푼다는 것은 x가 얼마, y가 얼마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이 없고 0은 마이너스 1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게다가 이 말은 어때요? 틀린 말입니다. 그걸 쓰죠. 이해갑니까?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 볼까요? 해답은 다 식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x 더하기 y가 오늘은 1이고 x 더하기 y가 내일은 2라고 보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x, y가 정해져 있다면 1이면 1이지 왜 똑같은 식이 1이면 2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 말이잖아. 1이면 2란 말이잖아. 말이 안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모든 연립방정식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뭐예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때요? 얘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숫자 x, y는 없다는 거죠. 이해갑니까?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얘는 뭐라 합니까? 얘는 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공부했죠. 연립방정식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가관법, 대입법을 통해서 한 쌍의 정상적인 을 만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두 식이 알고 보니까 어때요? 하나의 식이더라. 그래서 뭐예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식이 있죠. 어떤 똑같은 식인데 어떤 건 1이고 어떤 것은 2다. 말이 안 되죠. 이런 건 뭡니까? 해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두 가지 경우, 특수한 경우는 시험 잘 나옵니다. 왜 잘 나올까요? 어려우니까 반드시 여러분 이것을 암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있긴 있습니다. 간단히 외우겠는데요. 예, 아시는 분은 그냥 알고요. 혹시 이해 안 가면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를 구할 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면요. a, b, c는 문자가 아니에요. 그냥 숫자를 뭘로 써야 할지 몰라서 그냥 a, b, c라고 쓴 겁니다. 이해갑니까? 여러분 x, y가 뭐죠? 변수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식이 뭐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 보이죠? x, y가 문자고 얘는 뭡니까? 그냥 비슷한 숫자인데 a-라는 것은 여러분 별 뜻이 없어요. 그냥 a가 아닌 다른 수 이 말입니다. 또 b가 아닌 다른 수, c가 아닌 다른 수 이 말이죠. 여러분 이해갑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a-분의 a랑 b-분의 b랑 같잖아요. 이거 뭐죠 이거? 계수의 b죠. 계수의 b가 같은데 마지막까지 똑같은 거 있죠. 얘는 뭡니까? 얘는 의미한 게 이걸 뭡니까? 해가 없다? 네,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죠. 반드시 이러세요. 여러분 아까 경우가 이겁니다. 그 기억나시죠? 2x 더하기 2y는 2였죠? 그럼 b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고 얘 2분의 1이고 2분의 1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어때요? 이런 경우 해가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아까 같은 경우 이 경우 볼까요 한번? 얘는 뭡니까? A-하고 A하고 B-하고 B는 같은데 마지막에 C-하고 C가 다른 경우입니다. 이런 거 어때요? 얘는 해가 없다는 거죠. 봐볼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얘는 뭡니까? 1대1이죠. 1대1이죠. 얘는 뭡니까? 2분의 1이죠. 말이 안 돼요. 이해갑니까? 그리고 정상적인 경우 있죠. 정상적인 경우는 뭐냐면 A-분의 A하고 달라요. B-는 B가 다른데 왜? 다른 식이에요. 서로 다른 식. 이해갑니까? 서로 다른 식. 이게 뭡니까? 정상 맞습니까? 여기가 정상이고 해가 몇 개입니까? 한 쌍이 나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어렵다는 연립방정식의 기본을 전부 다 알아봤는데요. 자, 연립방정식은 해가 세 가지 나온다고 기억하시죠. 정상적인 건 뭡니까? 해가 한 쌍. 또 특수한 두 가지겠죠.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아예 없거나.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이 공식은 아직은 이해 안 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연립방정식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 이거에 관한 개념이 중간중간에 꼭 고등학교 올라와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확하게 암기하시고요. 절대로 다음부터는 틀리지 않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수고했습니다.